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자, 검찰이 이걸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제 최근 사흘 전에 첫 공판이 열렸죠. 피고인이 15명입니다. 그중에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어제 들어봤고요. 어제 그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내세운 이 혐의 내용이 삼류소설 수준의 날조, 허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몸통이 빠졌다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노동운동가 출신이고요. 또 국회의원 사선 경력의 정치인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소된 지 1년 4개월 됐는데 이제 첫 공판 열렸고요. 근데, 김 의원께서는 이 의혹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증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이 사건 이제 두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죠. 두 가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2,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울산 지방선거가.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은 원래 1년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고요.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것을 1년 4개월이나 끌었고 더군다나 그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예.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병가를 내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그 재판을 지연시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 김명수 거짓말로 문제가 된 그 김명수 대법 그 원장이 예. 김미리 판사하고 다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조직들이 법원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법원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천연시킨 거, 늦춘 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앙지검이 나서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그리고 조국 예. 또 이광철 이런 중요한 인사들을 다 뺐습니다. 이 그 수사선상에서 예. 무혐의를 하면서 강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윤과 중앙지검이 꼬리 자르기를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청와대가 전부 망라된 거 아니겠습니까? 8개 부처가 관여가 됐고요. 예. 민정수석실, 정무 등등 해서 8개가 관여가 되고 경찰이 다 여기에 일부가 어제 인터뷰 하셨다는 황운하 예. 그 현역 경찰관이 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와 복지부가 관여가 된 이렇게 총체적인 국정문란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또 민정수석도 모르고 또 이광철 비서관도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려서 완전 꼬리 자르기를 한 사건이다. 예. 이런 그 의심을 살 수가 있고 예. 거기가 차단이 되니까 당연히 35번이나 언급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통 수사가 아니라 꼬리 수사가 됐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임기 내에 이 사건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판사들도 문제고 사법부가 하신 무너진 거다. 이 문제도 네네. 문제지만은 또 검찰이 또 꼬리 자르기 한 거다. 제대로 수사 네네.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윤 중앙 지검장, 예. 네, 지검장이 이제 지금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잘한 것은 공을 세운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국기문란 사건인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방패막이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했는데
은폐 축소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내연할 수밖에 없는 예. 들끓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나 대통령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임기 내에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분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검찰권 남용 종합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알고 또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죠. 어떻게 청와대가 8개 부처가 다 관여가 돼서 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현역 경찰들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개입이 됐고요.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이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의견은 없고 이것을 그렇게 꼬리 자르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이것이 국기문란, 국정문란 사건으로 이것이 계속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이 보고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가 되지 않고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또 민정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다 알아서 이렇게 8개 부처가 관여가 되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그 조사를 하면서도 강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무슨 소설에 나오는 독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강한 의혹이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성윤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런 그 전제가 있고요. 예. 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있다.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된 그런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증언이 없이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언행과 그 회의와 논의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가가 얼마나 많은 쟁점이 됐습니까? 탄핵의 사유 내지는 그런 국민적 정서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35번이나 언급된 이런 그 공소장과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비서실장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무수석은 어떤 일을 했는지 비서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뺀 그것이 없는 그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재판을 해놓고 울산 선거가 상법적 처리를 받아서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가 지금 9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특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대통령의 관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단이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출발에서부터 이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뭐 재판 결과도 알맹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겁니까? 뭐 재판 결과는 뭐 낙관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지류에 그치고 만다 그러죠. 본류에 닿지를 못하고 예.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 가운데 그리고 지류에서만 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조사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재판 진행하더라도 이 몸통에 관한 수사가 보완되어야 되고 예. 그것이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재판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결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다른 주제 하나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운동권 동지로서 문팀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예. 대통령과 또 문파라고 할까요? 그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와서 예.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원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과 원팀하는 거, 역사와 원팀하는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운동할 때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장관, 절격 사유로 갖고 있는 이런 장관들, 비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예.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진언하고 예. 한언하고 해서 이걸 관철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명명백백한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왜 정당이 나서서 또는 예. 대통령이 그런 구중공부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가. 예. 그런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